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소리책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차라리 돈을 달란께야. 작가 박경희, 출판사 살창입니다. 삼창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제가 오늘 읽을 책은 차라리 돈을 달란께. 저자는 박경희 님이고요. 출판사는 삼창이란 곳입니다. 작가인 박경희 님은 충남 보령 출신이시고요. 2001년 시한 신인상을 수상하셨으며 시집 벚꽃 문신, 동시집 도둑괭이 앞발 권법, 산문집 꽃피는 것들은 죄다 년이여, 쌀 씻어서 밥 짓거라 했던 이가 있습니다. 제3회 조영관 창작기금 수혜자이면서 현재 시골 아이들과 함께 글을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5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대화들이 사투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참 어려운데요. 열심히 읽어볼게요. 알랑가 몰라 대추나무. 따글따글 대추가 익어갈 무렵에 10년 전,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사라는 업을 달고 살아계실 적이다. 여차저차 이런저런 사정이 처막끝 땅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했던 그 시절, 나는 절에 살았다. 명절이라면 지긋지긋했지만 어찌 고향을 멀리하고 산중에서만 살 수 있을까. 눈 감으면 생각난 사람이 아버지고 엄니였다. 구들장 붙들고 대문 앞 의자에 앉아 희미하게 걸어 들어올 딸년의 발걸음을 세고 있을 당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득달같이 달려가 있기도 했다. 내가 살았던 절에서 차를 2번 갈아타야 닿을 수 있는 곳, 대천역 앞. 아버지가 달달거리는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나를 기다렸다. 아버지의 모습은 환했으며 쓸쓸했고 햇볕에 타서 까만 얼굴은 아주 멋있는 광경이었다.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와 욕 권법의 달인인 엄니와 살지만 한때의 풍경처럼 오토바이도 달달달달, 아버지 목도 달달달달 떨리는 모습이 과거로 쏠려갔다. 고향이라는 곳은 신산스럽고 징글징글하며 그러면서도 아득하게 그리워지는 곳이다. 그리하여 매년 1번이든 2번이든 꼭 와야 하는 곳. 이런저런 생각 끄트머리에서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니고 감이 익어 퍽퍽 떨어졌다. 여름이 끄냉이를 놓고 오고 가는 바람도 가을바람이라 윗집 아랫집 안부 묻는 일이 하루의 일과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겨울날 채비를 해야 한다며 툇마루를 툭툭 두드리기도 하고 양파망이 수수대 모가지를 끌어안기도 한다. 벽꽃이 피기 시작하면 참새가 종일 조아라 짹짹짹거리고 농부들은 이에 질세라
허수아비와 반짝이 줄과 바람개비를 논 곳곳에 세워둔다. 그래도 잘도 쪽쪽 빨고 날아간다고 욕을 퍼붓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구름 한 점씩 흘러가듯 바람으로 휙 날아간다. 뭔 생각을 꿀 찍어 먹게 하는겨? 아니요, 그냥 기양이고 나발이고 거시기 창석이네 괴기 좀 주고 와. 창석이네 성님도 추석을 보내야 쓰니께 너가 좀 다녀와. 알았어. 근데 거기는 아적도 자식 새끼들 안 와? 오긴 뭘 와. 새끼들이 지 잘난 맛에 빠져서리 지 엄니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있는디. 지난 설 때 보니까 거시기 영혼의 개새끼만 괴기 냄새 맡고 쫄래쫄래 왔다리 갔다리 했더만. 집이 관이여. 관에 그대로 들어가 앉은겨. 고랑 80이라고 했어. 그리 고랑고랑한디 약한지 저어다 주는 인간이 없으니 그것이 뭐여? 나는 옆댕이에 너라도 있으니까 그냥저냥 살긴 하지. 운신하기 힘든 몸뚱아리를 신으로 받들고 사는 그냥반 어쩔겨. 에이 설마 요번 추석 때는 오겠지. 와야 오는 거지. 지엄니 입에 밥숟가락이 넘어가는지도 모르는 판에 창석이네 성님도 뭐 그리 좋다고 아새끼를 대추나무 맹키롱. 왜 그냥 많이 낳았나 몰라. 아주 따닥따닥 16이 서로 싸움질을 하는디 속은 속대로 썩어서 그게 뭐여. 빼짝 말라서리 혼자 소가리 하고. 거시기 그 집 마당에 심은 대추나무가 창석이네 성님 결혼할 적에 시아버지가 심어줬다더구만. 아새끼 잘 낳고 살라고. 다 그 나무 탓이여. 아주 거짓말처럼 새끼만 주렁주렁 낳아서리 감당도 못하고 그게 뭐여. 창석이는 아예 지 성들이 키워서 객지로 내보냈잖여. 아,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혼자 밥도 잘 드시더만. 혼자 먹는 밥이 맛나겠냐. 그냥 죽지 못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꾸역꾸역 붕어 새끼 마냥 먹는겨. 손가락이 삐뚤어지지도 않은 것들이 뭘 알아. 그저 지들 주둥이에 밥 쳐들어가는 것만 알지. 어째 엄마는 그리 부정적으로만 말한대. 내일 모레가 추석인디 좀 쥐들러 보면 오겠지. 아니 니녀는 시방 어미를 가르치려 드는겨? 에? 아니 그렇다는 얘기여. 정육점에 가서 쇠고기를 몇 근 끊어서 쫄래쫄래 흔들며 창석이네 집으로 향했다. 쓰른 매미가 온종일 추석이 왔다고 어찌나 울어대든지 귀청이 떨어져 나가는 듯 했다. 한참을 강아지 풀 머리도 훑어가면서 발행이도 끊어가면서 가는데 창석이네 아줌마가 대문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무엇이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서 몸빼가 벗어져 엉덩이에 걸친 줄도 모르고 바쁘게 움직였다. 안녕하세요. 왔냐?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라고요. 뭘 이런 걸 가져왔다냐? 엄니한테 고맙다고 혀잉? 네. 근데 왜 이렇게 바쁘시대요? 창석이가 온디야. 바빠서리 안 올 줄 알았더니만 온다네. 아, 좋으시겠어요. 좋긴 뭘 좋아. 바쁜 사람들이 일해야지. 여기서 시간 빼서 불면 어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내는 싱글벙글, 짹짹짹짹 이리저리 세숫대야 발로 차고 개밥그릇 뒹굴어 다니고 조리대 싹싹싹싹 바쁘다 바빠. 이 세상의 엄니들은 풀물 들어 어지간해서는 빠지지도 않은 손으로
한 세월 그렇게 살다 가면 그만이라는 듯이 신산스러웠다가 객지에서 일하는 자식들이 온다면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이밭 저밭 알게 모르게 숨겨놓은 것들 죄다 내놓는데 울근불근 앙알앙알 쫑알쫑알대며 대문 안으로 들어올 자식 새끼들은 엄니의 마음을 알란가 몰라. 짝꿍, 감나무. 대봉감은 감 중의 왕이다. 서리 맞은 감을 따서 말랑말랑해질 정도 두었다가 먹으면 입안에 퍼지는 달달함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맛으로 꿀꺽 넘어간다. 겨우내 항아리 속이나 안 쓰는 서랍장 같은 곳에 넣어두었다가 까치는 모르게 먹으면 등줄기가 환하게 맛있다. 홍시 아이스크림으로 먹어도 좋고 흐물흐물 흘러가는 알맹이를 숟가락으로 떠서 할매 입에 넣어도 좋다. 처마 밑에 매달아 달빛, 햇빛을 온몸으로 받은 꽃감은 쫄깃한 것이 누가 보든 말든 마구 입안으로 쑤셔넣게 된다. 입안에서 우물우물 거리다가 달콤한 것이 늙은 목젖을 건드리며 넘어간다. 그렇게 먹으면 똥구멍이 막히는 일은 없다. 똥이 아주 잘 나온다. 정집이 할매와 창숙이 할매가 마른 감나무 그늘에 앉아 홍시를 발라먹고 계셨다. 어째 성님은 서방님 가신 지가 복망산을 넘고도 열흘 한디 여즉 다른 할배 볼 생각을 안 해슈? 혼자 몸땡이도 운신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디 어느 영감탱이 데려다가 똥수발 들게 혀. 그러는 자네는 어째 다른 늙은이 볼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그러고 있는겨? 봤어도 진즉에 봤으면 애새끼 빼고도 남을 거 아니여. 팔자에 새끼는 없는데 어쩌겠어. 오나가나 지는 성님 아니었으면 진즉에 거리구신 되겠고도 남았을규. 그나저나 성님은 얼굴도 곱고 승질도 좋고 음식도 잘 맹기는데 방끄들만 붙들고 연불만 허신있게 하는 말 아니여. 연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자네 말로 나아가 그리 생겼으면 어째 전양반이 자네 같은 사람 바꿨어? 나아가 생기다만 것이 죄지. 말은 바로 하라고. 생긴 건 성님이 낫쥬. 지가 생기다 말아서 그렇지요. 그럼 전양반이 자네 옷을 보고 데리고 온겨? 불쌍해서 데리고 왔겠쥬. 불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불쌍해도 나아가 더 불쌍하지. 자네가 무엇이 불쌍해요? 접대기를 내 자리에 들여앉히고 뒷방으로 물러나서 눈 짓물러가며 운 세월이 올만디 무엇이 불쌍해요? 성님은 첩대기가 뭐래요? 첩대기를 첩대기라 그러지 무엇이라 그려? 정집이 할매와 창숙이 할매는 그러니까 성님 아우하는 사이인데 정집이 할매는 봉구 할배 본처이고 창숙이 할매가 봉구 할배 첩이다. 그렇게 봉구 할배 첩으로 들어와 방 꾸미고 산 지 10년 만에 봉구 할배 저승으로 가셨다. 창숙이 할매에게 아이가 생겼으면 그 아이 믿고 살겠지만 그나마도 삼신 할매가 점지해주지 않으셨으니 재산 한 푼 받지 못하고 창숙이 할매는 졸지에 오고 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정집이 할매는 뒷방 늙은이가 되어 자식 둘을 끓이고 있다가 봉구 할배의 저승으로 가고 나서 앞방으로 나왔다. 창숙이 할매 짐 싸들고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가는 길에 또 돌아보고 정에 약한 정집이 할매가 마지못해 일주일만 있다가 가라고 했다는데 그 일주일이 평생 벗이 되어 버렸으니 정집이 할매 삶도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다.
그렇게 벗으로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정집의 할매 자식들이 창숙이 할매 쫓아내기를 여러 번 했다. 내 어릴 적 기억 속에도 있는 창숙이 할매의 눈물이 한가득이었다. 정집의 할매 자식들이 창숙이 할매 짐을 마당에 던지며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창숙이 할매가 눈물을 훔치며 짐을 들고 나와 길 끝에 서 있는 감놈의 밑에 앉아 꺼이꺼이 우는 걸 여러 번 봤다. 동네 사람들도 창숙이 할매가 올 때는 그 옆을 지나다니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땅 보고 하늘 보고 울고 오두커니 앉아있다가 보면 정집의 할매가 천천히 걸어와 창숙이 할매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고는 했다. 여지가 안 간겨? 나는 자래에 신장로까지 간 줄 알았지. 성님은 농이 나와유? 자네 몫인겨. 다 감당해야 할 몫인데 어쩌겠어. 그래도 내 새끼들은 한바탕 지랄하고 나면 다시 와도 뭐라 안 하잖아. 거시기 저짝 동네 춘선이네 첩대기는 쫓겨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더만. 그 집보다야 울 새끼가 훨씬 낫지 뭐여. 지금에서야 자식들이 정집의 할매를 자기네 집으로 모시지 못하니 그냥저냥 두 분이 짝 맞춰 사시라고 용돈이나 보내주는데 그도 한 번씩 군소리를 보태서 주니 정집의 할매는 마지못해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두 분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각각 썼다. 안방은 정집의 할매가 쓰고 작은 방은 창숙이 할매가 썼다. 두 분 주무실 때는 대문 밖까지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쪽에서 코를 골면 다른 쪽에서는 이를 갈고 다른 쪽에서 이를 갈면 한쪽에서는 방귀를 뿡뿡 뀌었다. 이 삼박자가 어찌나 잘 맞는지 뒤곁으로 지나던 고양이도 살금살금 걷다가 이 소리를 들으면 잠깐 멈춰섰다가 가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짝꿍이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맞춰가면서 하나가 되어 사는 법이다. 두 분의 관계가 어찌되었든 쿵 하면 짝 하고 짝 하면 쿵 하면 되는 것을 정집의 할매와 창숙이 할매가 사시는 그날까지 그저 몸이나 덜 아프시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자락을 바람에 실려 보내는데 그걸 받으실란가 모르겠다. 차라리 돈을 달란께. 화살나무. 뒷산에서 뻐꾸기가 뻐꾹뻐꾹 울고 앞 눈에서는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고 전깃줄 위에서는 맷비둘기가 구구구 울고 콩나물집 할매 전기세에 윙윙윙 돌아가는 소리에 가슴팍이 울고 있다. 서울에서 무엇으로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동네에서 잘 나간다는 콩나물집 할매 큰아들 영진 아저씨가 툭 건드리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흙집에 에어컨을 딱 들여놓았다. 집 안쪽으로 돌아가면 창고 쪽은 이미 무너져서 세울 기둥도 없고 뒤곁으로 나 있는 길은 새순나면 나물로 무쳐 먹겠다고 심은 화살나무가 우거져서 낫지를 해야 겨우 한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었다. 그런데도 영진 아저씨는 엄니 도울 생각은 저 건너 저수지에 던져두고 남보란 듯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목소리에 힘을 빡 주고는 동네가 떠나가라는 듯이 큰 소리를 쳤다. 엄마, 어디여? 괜찮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어쭈? 마음에는 드남? 찬찬히 보면 이 집에 딱 맞는구먼. 크게 소리를 지른 영진 아저씨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대문 밖으로 살피던 콩나물집 할매가 옆집에 사는 진배 할매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뒷짐만 지었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엄마! 올여름에는 더위 걱정 말고 빵빵 돌려보더라고. 나아가 엄마 더위 묵을까봐 소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은께. 더위 묵고 자빠지면 안 되잖아. 그니까 올여름부터는 더위 걱정 접어두고 이거 틀고 편히 살아. 알았지? 콩나물집 알매는 짐짓 못마땅한 얼굴로 에어컨을 바라보면서 상전 하나 모셔놓고 저승길도 못 나서겠다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속에 있는 말도 못하고 뒷곁에 내려앉은 첨 하나 고치라고도 못하고 그저 이리저리 진배 할매 신발만 내려다봤다. 어째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리 시큰둥이여? 뭐시? 내가 큰 맘 먹고 어머니 더위 타지 마시라 사왔는디 칭찬은 못해줄 망정 못 줘. 낯빛이 구려. 구리긴 무엇이 구려? 구린 게 아니면 뭐여? 속이 안 좋은겨? 아무 소리 말고 허던 거나 얼른 혀. 진배 할매는 눈치 없이 갈 생각도 안 하고 흘끈거리며 대문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진지게 에어컨 얘기를 했던 영진 아저씨 말을 코웃음 치며 뒤로 넘겼던 콩나물집 할매는 막상 에어컨이 들어오니 좋은 것보다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일단 집하고 에어컨은 영 어울리지가 않았다. 콩나물집 할매의 저승가면 금방 무너질 흙집이라고 그냥저냥 사는 데까지 살다 가면 그만이라고 고치는 것도 마다하고 살았다. 그런데 그런 집에 최신형 에어컨이 들어왔으니 가구짝에도 맞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졌다. 영진이가 들고 왔남? 인자 노인정 안 가고 여기로 와야 쓰겠구먼. 대문 밖에 서 있던 진배 할매가 슬그머니 문턱을 넘어 들어와서는 속이 영 거시기한 콩나물집 할매를 살짝 건드렸다. 뒷짐지고 영진 아저씨가 뭐하나 슬쩍슬쩍 눈빛을 건네던 진배 할매가 얼굴 디밀고 들어오자 콩나물집 할매가 낫을 들고 뒷곁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화살나무 가지치기를 했다. 엄마, 다 해놨으니까 일로 와서리 한번 틀어봐. 차라리 돈을 주지. 왜 저런 걸 가져와서리 속을 뒤집나 몰라. 영진이 아저씨 들릴 듯 말 듯 콩나물집 할매가 궁시렁거리면서 걸어갔다. 이를 내내 지켜보고 있던 진배 할매가 영진이 아저씨를 크게 불렀다. 아따, 큰아들이 역시 다르구먼. 어째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나 모르겠네. 아이, 오셨어요? 아집니도 더울 때 와서래 쉬었다 가셔요. 암만 노인정 갈 일이 없겠구먼. 콩나물집 알매는 궁시렁거리면서 영진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에어컨 리모컨을 눌렀다. 엄마,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요 뻘건 것만 누르고 요것만 누르면 돼. 다른 건 절대 누르지 말고. 어이? 당체 뭔 말인지 알아먹들 못하겠네. 요거 하고 요것만 누르라고. 어째 그걸 몰라. 다 사부랑사부랑 써있는데 어쩌라고 지랄이여. 무엇이 사부랑사부랑이여. 다 한글로 써있는디. 옌병을. 내 눈이 까막눈인디. 여태 그걸 몰라서 지랄이여 시방? 콩나물집 할매가 스스로 까막눈이라고 냅다 소리를 치는 바람에 영진 아저씨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뒷곁으로 돌아서던 진배 할매가 허기짐을 두어 번 하더니 대문 밖으로 몸을 돌려 느릿느릿 나갔다. 이미 마음은 돌아가고
고개 돌린 콩나물집 할매는 시꺼먼 얼굴이 더 시꺼매져서 씩씩거리고 있었다. 뭐템시 사와서리 사람 오장육부를 뒤집고 지랄이오. 저거 틀면 전기세는 어쩔겨? 다달이 줄겨? 그러면 나가 아낌없이 트러블난게 어쩌?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고 승질머리대로 지랄인겨. 어릴 때부터 자각 못 차리고 지랄하더니 어쩌? 나이 처먹을 대로 쳐 드셔놓고도 목소리만 커져서리 여기서 왕왕 저기서 왕왕대고 말이여. 그게 개새끼지 뭐여. 저런 거 말고 차라리 돈 주면 나가 쌀이라도 사 먹지. 목소리에 따발총을 달은 콩나물집 할매가 나다다다 쏘아대는 통에 어디 숨을 데 없는 영진 아저씨는 오롯이 서서 그 말 총알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었다.